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국민지원금을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10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릴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급자분들은 지난 8월 24일에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계좌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해줬어요. 아직 입금이 안 되신 분들은 9월 15일까지 입금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수급자 차상위 분들은 이 추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번 국민지원금은 제외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추가 지원금 10만원은 이번 국민지원금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지원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난해의 경우 수급자는 재난지원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수급비 통장에 바로 입금해 줬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분들과 똑같이 신청하고 똑같이 받고 똑같이 써야 해요. 그래서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죠. 또 수급자분들 중에는 카드와 연계된 통장이 압류 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온라인으로는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오프라인으로는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첫 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로 운영해요. 그래서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주말부터는 요일제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첫 주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기한에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요. 또 가족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세대주가 미성년 자녀분까지 같이 신청하면 돼요. 미성년자 출생연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번 지원금은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거라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고 일찍 신청하나 늦게 신청하나 상관없이 12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해요. 이때까지 쓰지 못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고 하니까 유의해 주세요. 세 번째, 이번 국민지원금을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국민지원금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받는 금액은 수급자분의 소득으로 안 봐요. 특히 이번처럼 현금이 아닌 포인트 형태로 받는 것은 소득으로 잡을 수도 없죠. 그래서 마음 놓고 받으셔도 돼요. 그럼 이전에 받았던 추가 지원금이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받은 거라서 소득으로 안 봐요. 대신 현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으로는 보는데 금액이 작아서 수급비에 별 영향이 없죠. 네 번째,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건강보험 피부영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만약 건강보험이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 밑에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은 가구로 보고 자녀 밑에 있는 부모님이라면 다른 가구로 봐요. 그래서 자녀와 별개로 신청하면 돼요. 참고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의료급여 수급자분들도 이번 지원금 대상이에요. 다섯 번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는지예요. 군인도 대상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인이 직접 카드사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힘들다면 부모님이 대신 대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이 필요해요. 이건 군인이 아닌 분도 동일한데요. 예를 들어 병원에 있는 환자라서 신청하기 힘들다고 하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어요. 또 병원에 있는 환자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은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신청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집에 방문해서 신청해주고 지원금을 드린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 6월 30일 이후에 이사했을 경우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예요.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 날짜는 6월 30일이에요. 그래서 6월 30일 이후에 이사했을 경우 국민지원금 관할 지자체는 이전에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사하기 전에 살던 곳에서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알리면 이사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지원금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이사할 경우에는 상품권과 선물 카드로만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일곱 번째 질문은 지원금 사용 지역이 어디인지예요. 특별시와 광역시는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은 서울에서, 부산은 부산에서, 인천은 인천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도의 경우에는 시, 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 경기도 안산에 산다면 안산에서만, 충남 천안에 산다면 천안에서만, 전남 목포에 산다면 목포에서만 쓸 수 있어요. 경기도나 충남, 전남 전체에서 쓰는 게 아니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주소지는 목포인데 실제 사는 곳이 서울이라면 목포에서밖에 못 쓰죠. 그 다음 질문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예요. 지원금은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동네 슈퍼, 식당, 미용실, 옷가게, 학원, 병원, 약국, 편의점이나 치킨가게, 빵가게와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대형마트 안에 있는 임대 매장이나 농협 한나라마트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이면 사용할 수 있어요. 9번째, 아까와 반대로 지원금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원금은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죠. 또 백화점이나 롯데마트,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 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과 삼성 디지털 플라자, LG 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스타벅스와 같은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안 돼요. 또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할 수 없고 배달의 민족, 요교 등 대형 배달 앱에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배달 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 자체 단말기로 결제하며 사용할 수 있죠. 지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10번째,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류형으로 받으면 사용기한이 어떻게 되는지도 물어보셨는데요. 지류형 지역사랑 상품권, 그러니까 종이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보통 5년이에요. 그래서 지원금을 종이상품권으로 받으면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지원금과 똑같이 12월 31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국민지원금 질문 10개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어요. 이번 지원금을 신청하시고 사용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